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또 어떤 영어 스피킹 약점을 극복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동사 파트를 한번 강화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란 건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동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동사를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 기능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동사 get과 그 밖에 구동사, 우리가 잘 쓰진 못하지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구동사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동사 파트는 앞으로 이쪽으로 좀 강화시켜야 된다. 바로 그 방향을 잡는 연습이 오늘 스피킹 약점 극복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동사 파트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get 동사의 활용만 되게 잘해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get 동사는요. 영어 동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사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사용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산술적으로 봐도 원어민들 같은 경우는 get을 일상적으로 수십여 번 씁니다. 하루에도 수십여 번. 그 이유는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뭐뭐하게 되다의 의미도 있고 뭐뭐 받게 되다의 의미 있고 자, get이란 건 뭐뭘 사다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만 한번 빼올 건데 get은 주로 다른 것과 함께 쓰여야만 의미가 이제 살아나는 경우가 많죠. 자, 첫 번째 할 건 뭐냐면요. 뭐뭐하게 되다의 느낌입니다. get 동사만 활용 잘해도 영어 실력 엄청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등급을 받는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는 사람들의 get 동사 개수만 세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극명하게 나눠지는 게 get입니다. 자, 되다예요. 되다. 되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know가 무슨 뜻입니까? 알다라는 얘기죠. see는 뭐예요? 보다라는 얘기예요. meet은 만나다라는 얘기죠. get to에다 붙여볼게요. 뭔 뜻입니까? 알게 되다. get to know. 보게 되다. get to see. 만나게 되다. get to meet. 과거 시제에서 got to meet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뭐의 어떤 하게 되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장에다 넣어보면 난 널 좀 더 알게 되고 싶다가 된다면 I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I want to know you better. 이 말보다는 get 동사의 쓰임을 해서 확실하게 정해져요. 너를 좀 더 알아가게 됐으면 좋겠어.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데 친해지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상대방한테 친해지고 싶어요. 뭐라 그래요? I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I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너무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자, get의 동사 활용 하나만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쉬운 문장들이죠. 자, 그 다음에요. I don't get to see my parents that often. That often. that은 그다지의 의미라고 그랬죠? 부정어와 되게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나는 부모님을 그다지 자주 뵙게 되지는 않는다. 자, 자주 본다. I don't see my parents that often. 자주 못 뵌다. 이거 하고 자주 뵙게 되지를 않는다. 우리도 그 되다 의미가 들어가면서 뭔가 좀 뉘앙스가 살아나듯이 get의 의미를 씀으로써 문장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지 자주 부모님을 뵙지 못해요. I don't get to see my parents that often. 멀리 떨어져 사시는 경우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직접 개인적으로 보게 됐다. in person이란 건 뭐냐면 사람만이 아니라 직접 면대면이에요. 1대1로 봤다. 직접 얼굴 맞대고 봤다는 얘기예요. I met her in person 하면 그냥 그 사람 봤다는 얘기고 I got to 만나게 됐다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I got to meet her in person 하면 실제 그분을 사람으로서 면대면으로 뵙게 됐다. 직접 뵙다라는 얘기죠. I got to meet her. I got to meet her in pers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get 동사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뭐뭐하게 되다의 의미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겠죠. 그 밖에도 다른 동사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get은요. 곧장 이렇게 타동사로 쓰여가지고 앞에 게 뭐 되게 하다의 의미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뭘 받다의 의미인데 자, 보면 운동하다라는 말 할 때 여러분 대부분 그냥 쉽게 exercise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하다 workout 이런 거 좀 많이 쓰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운동 좀 해야 돼 라고 할 때 I need to exercise. 너무너무 단순한 그냥 문장입니다. 동사를 썼을 경우에는 나 운동해야 돼. 이거보다 운동 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자, 운동 좀 정말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운동이 한다는 행위를 좀 한다는 느낌으로 I need to get some exercise. 원어민들의 발화구조상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우리가 못 씁니다. 왜? get 동사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get은 그냥 뭘 가져간다는 의미로만 알고 있지 특별한 다른 기능을 알고 있지 않거든요. 자, get some exercise. 가장 많이 쓰는 운동 관련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락하는 표현들이죠. 자, 그 다음에요. Let's step outside to get some air. 자, 이건 뭐예요? 자, 우리 이제 실내에 있다가 좀 답답해서 우리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자. 바람 쐬다란 말을 모릅니다. 바람 쐬다, 바람, 뭐 air, 뭐 wind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step이란 것도 자, 이게 이제 뭐 한 1스텝, 2스텝 이렇게 스텝 밟는다는 걸 쓰지만 동사로 이렇게 썼을 때 step outside, 밖으로 한 걸음 내딛다예요. 스텝이 어떤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잠깐 나가서
공기 좀 마시자라는 말 하면 Let's step outside to get some air 하면 우리 공기 마실 겸 밖에 잠깐 나갔다 오자. 바람 쐬러 가자고 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 없습니다. 그래서 get 동사만 잘 쓰면 get some exercise, get some air 두 가지 표현은 그냥 여러분이 통째로 내 표현을 외우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get의용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go와 get을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그냥 go만 써요. 나 집에 가면 전화할게. I'll call you when I go home.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go와 get의 차이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자, 원어민들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go는 출발의 의미, get은 도착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go가 뭐예요? 출발의 의미, get은 도착의 의미. 두 문장 비교해 봅시다. What time do you go to work? What time do you get to work?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출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집 나오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위에 거 아래 거예요? 위에 거죠.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위에 거 아래 거예요? 아래 거죠. 왜? 출발과 도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항상 그렇게 딱 정말 칼로 썰듯이 구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98%의 경우 그래요. 그럼 거의 다 아니에요? 언어라는 게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What time do you go to work? 하면 너 아침에 몇 시에 집 나와서 직장에 향하니? 출근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멀어서 2시간 후에 일터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What time do you get to work? 하면 확실하게 이건 어떤 의미냐면 회사 딱 문 열고 들어가서 앉는 시간이 몇 시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 사람이죠. What time do you go to work? What time do you get to work? Get to work. 그래서 회사에 일단 도착하다 출근 도장 찍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집에 가면 전화 줘라고 얘기할 때, 자, 예를 들면 뭐 택시 태워서 누굴 보냈어요. 집에 가면 안전하게 전화, 뭐 도착했는지 전화 줄라, 전화 달라, 혹은 뭐 메시지 달라. Call me when you go home. 자, 여기 go하고 call me when you get home. 여기도 미세하게 정말 엄격히 구분을 하자면 너 거기 뭐 밥 먹는 데서 나와서 집에 가려고 이제 막 차 잡을 때 그때 전화줘가 go고 집에 막상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화 달라가 get이죠. 왜? get은 도착, go는 출발의 의미 때문에. 항상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원어민들이 알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착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데 go라고 쓰는 원어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분을 좀 해보는 거예요. Call me when you go home 하면 집에 갈 때 전화달라, 뭐 가는 길에 전화해달라는 느낌? 이건 집에 문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시는데 둘 중에 뭘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get을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집에 막상 도착하면 전화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call me when you get home.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할 때 나한테 전화해달라. 자, 이 get 동사의 쓰임이란 게 go와 get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정말로 여러분이 영어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의 스펙이 또 올라가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get이란 것이 어디 도착의 의미를 쓰이는 그 확장 연습을 좀 함으로써 여러분 확실하게 더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 자, 등교 시간을 얘기할 때 It took me an hour to go to school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get을 쓸 겁니다. 왜? 학교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도착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get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자, go가 아니에요. It took me an hour. 자, 시간 소요 동사 took이죠. 과거형을 썼을 뿐이에요. 나를 an hour, 1시간 정도 뭐 하기 위해서 to get to school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의 의미로 get to school, get to work. 아까 있었죠? 이제 직장 출근할 땐 to work이고. 자,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시간이 11시였다. 늦게 귀가했다는 의미를 만들어준다면 It was 11 o'clock. 11시였다. 과거니까 When I went home이요, got home이요. 그렇죠. 집에서 출발한, 집으로 출발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집에 막상 도착했을 때 시간이 이미 11시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It was 11 o'clock when I got home. 집에 도착했을 때 when I got home. 자, get 동사의 사용을 이제 아시겠죠? 조금 도착의 의미를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비교급 한번 넣어볼까요? 자, longer. It took me longer to get. 또 도착. arrive의 의미예요. get to my destination. 그렇죠? to my destination. 자, 그럼 이 두 개의 문장하고 이거 home하고 차이가 뭐냐? to가 있는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아니 뭐 home도 명사 아닙니까? 왜 to가 안 붙습니까? get to home 왜 안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home이라는 것 자체는 관용적으로 부사의 의미도 있어요. 집으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혹은 집에 get to home은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get to school 나머지 명사는 다 되는데 home만 명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그래서 get home, go home 그러지 go to home 안 하듯이 그건 좀 주의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법 실수 중에 하나가 I went to home 이래요. 그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it took me longer to get to my destination. 자, get to my destination 도착까지까지 destination 목적지라는 의미죠. 자, 뭔가 어디 간다는 얘기할 때 목적지 얘기 많이 하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다. 차가 밀렸던 모양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it was hard to get around without a car. 자, get 다음에 이제 around 같은 것이 나오면 이제 구동사인데 여기서부터는
around는요, 이렇게 좀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get around 어디까지 여기저기 간다는 의미죠. 우리나라 말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요? get 다음에 around만 붙이면 around는 좀 삥 둘러앉는다는 얘기지만 실제 이동해서 얘기할 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around입니다. So it was hard, 어려웠다. 자, 어디 갔는데 차가 없으니까 이동해 다니기 힘들었다. 자, 동선이 길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 차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 was hard to get around without a car. without 뭐요? 전치사 없이죠. 차 없이 돌아다니는 게 힘들었다. get around, 돌아다니다 의미로. 여기도 어느 특정 지역까지 가다의 의미로 get이 쓰였죠. 자, 이것처럼 get은 go는 출발이면 get은 도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get의 사용 빈도가 go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오늘 아셨으니까 get 동사 활용해서 많이 활용하세요. 자, 그러면 get 동사의 기능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다, buy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받다의 의미도 있어요. 자, 사다는 쉬워요. 사다, 직접 취득하다. 사다는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get a new phone. 뭐예요? 나 휴대전화 한 3년 써가지고 바꿔야 돼. 자, 그때 buy보다는 get 같은 걸 조금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어서 그냥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I need to get a new phone 하면 buy의 의미를 쓰지만 취득해서 내가 갖다 의미까지 다 포함시켜 주려면 get 동사. 사다 의미 또 포함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소유의 의미가 들어가죠. I need to get a new phone. 차 바꿔보세요. I need to get a new car. I need to get a new computer. 왜? 컴퓨터 오래돼가지고 명사만 바꿔가지고 new랑 많이 쓰이겠죠. 뭐 새로운 거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산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듯해요. 자, 그 다음 get들은 다 받다 의미입니다. get이란 게 말이에요. 또 하나의 기능, 오늘 마지막 기능입니다. 내가 뭐뭐하게 되다 의미도 있지만 내가 받는 사람 입장이라면 get이죠. 왜? 저쪽에서 나한테 오는 입장인데 자, 이걸 그냥 명사를 주면 머리를 자르다 의미죠. 머리 자르는 것을 내가 받다 의미로 Did you get a haircut? 야, 너 머리 자르니? 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른 게 아니죠. Did you cut your hair?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능동형을 쓰긴 쓰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너 혹시 머리 자름 받았니? 영어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Did you cut your hair? 그러니까 너 머리 잘랐니? 라는 얘기가 네가 직접 잘랐니? 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편의상에게 물어보는 것이지 영어에서는 약간 뭘 받았냐? 너 머리 했니? 라는 얘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Did you get a haircut? 명사 곧장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근데요. 이 뒤에 과거분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get 뭐뭐뭐 과거분사 하면 뭘 받았다의 의미로 확실하게 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장을 보면 다 미용실에서 하는 머리 문장인데 왜?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I want to get my hair done. 보세요. 나는 원한다 뭐를? 받기를, 머리 하는 걸 받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색하지만 실제 영어에서 이렇게 써야 돼요. I want to get my hair done. 그래서 머리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do my hair라고 하기도 합니다. I want to do my hair. 나 머리 하고 싶어. 내가 한다는 의미로 안 쓰이고 상대방이 해주는 걸 해도 그렇게 쓰긴 쓰지만 원칙적으로는 get 동사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get my hair done. 그 다음에 done, do의 의미 말고 trim이라는 동사 들어보셨어요? trim, 뭐예요? 긴 길이를 싹둑싹둑 이렇게 다듬는 거, 다듬는 게 trim이거든요. trim the edges 하면 모서리 같은 걸 다듬어라.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눈을 찔러서 앞머리 다듬었다. 자, 이건 완전히 싹둑 잘라낸 개념이 아니라 살짝 기장을 쳤다는 얘기니까 I got my bangs. bangs는 뭐냐면 앞머리입니다. S 붙여가지고 bangs. front hair라고 안 해요. 앞머리 뭐예요? bangs.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 I got my bangs trimmed. 그러면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살짝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trim이란 말 자체가 원래는 trim, M이 하나겠죠. 자, 그래서 다듬다라는 얘기인데 M 하나 더 붙여가지고 ED 붙이면 trimmed 과거분사가 되죠. 그래서 I got my bangs trimmed. 앞머리 살짝 다듬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내가 받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get 동사가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머리 염색했다 이거 뭐예요? I got my hair dyed. D-I-E 하면 죽다의 다인데 D-Y-E 하면 염색하다의 다입니다. 발음 똑같아요. 그래서 I got my hair dyed. 머리 염색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보시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get의 의미가 진짜 많구나.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get이란 건요. 뭐뭐하게 되다 의미도 있고 도착의 의미도 있고 이것처럼 사다의, buy의 의미도 있고 받다의 의미. 요 네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기승전결 네 가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해도 get 동사 사용 빈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얘네들만 사용 잘해도 영어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기를 한 10분 정도 하고 만약에 제가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채점관들은 이런 get 동사 개수만 갖고도 여러분의 영어 수준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get 동사 활용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색다른 얘기인데요. 분위기 전환도 할 겸 파란색을 좀 바꿔봤어요. 구동사란 건 뭔가? 자, 기본 동사 되게 쉬운 거에다가 뒤에 전치사나 부사 붙는 걸 구동사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뭐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운동하다 뭐예요? workout. 이거 구동사입니다. exercise 할 수 있었는데 work, dig out 뭐예요? 운동하다. 밖에 나가서 뭐 시켜요? 뭐라고 그래요? eat, out이죠. 밖에 나가 먹어요? eat out. 안에서 먹는 거 뭐라고 그래요? eat in. 이게 구동사예요. 즉 뒤에 뭔가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get off가 가장 대표적으로 get 동사여가지고 하나 더 넣은 겁니다. get의 연장 동사인 off 뭐냐면 요거예요. finish work. 자, 남들은 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 가장 많이 하는 게 퇴근 몇 시니? 어떻게 물어요? What time do you finish work?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일단 어색합니다. 이렇게 잘 안 써요. What time do you finish work? 자, 이 말보다는 너 몇 시에 끝나니란 말을 원어민들이 100% 더 자주 쓰는 건 get off. What time do you get off? 자, 차에서 내릴 때 물론 get off 쓰죠. Get off the bus, get off the car. 근데 get off라는 건 직장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퇴근의 의미를 많이 씁니다. 여기 원래 이제 work 같은 게 붙긴 붙어요. get off work. 근데 그것도 생략합니다. 길잖아요. 그래서 what time do you get off? 너 몇 시에 끝나니? What time do you get off tomorrow? 나 어제 늦게 퇴근했다. I got off late yesterday. 이렇게 퇴근의 의미 혹은 볼일 마치다. 일반적으로 사회인들이 직장인들이 일 관련돼서 많이 쓰긴 쓰는데요. 내가 오늘 볼일을 6시에 마친다. 그러면 I get off at 6 today. 그러면 오늘 6시쯤 볼일 다 마치고 끝난다. 주로 이제 어디 나가는 회사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긴 해요. 구동사 get off. 자, 강세는 항상 뒤에. 구동사 강세는 동사의 절대주마입니다. 뒤에다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구동사 몇 가지 예가 좀 드릴 텐데 구동사 왜 하냐면 우리 말하기 취약점 중에 최악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또 구동사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 eradicate 수능 단어예요. 근절하다라는 뜻은 알고 있으면서 뿌리 뽑다, root out은 못해요. root, 뿌리, 뽑다, out. 그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수능에서 어려운 단어를 많이 외웠는데 실제 구동사에 되게 쉬운 게 있어요. 실제 구어체에서는 사람들이 더 쉬운 동사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쉬운 동사인 구동사가 안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 구동사만 잘해도 영어 쫙 올라갑니다. submit 뭐예요? submit 지금 뭐라 알고 있어요? 제출하다. 수능 보신 분들이 이 정도 충분히 합니다. 학력고사도 마찬가지고요. I have to submit my resume. resume 한 뭐예요? 이력서. 이력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다는 동사를 알면서 hand는 모릅니다. 왜? 구동사니까. hand는 명사인데 손인데 손으로 하는 것 명사 동사로 쓰면 손으로 뭔가 한다는 얘기죠. in 안으로 손으로 넣어요. 제출이죠. 그래서 제출하다 이거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린 못 써요. 왜? 우리 약점이니까. 자, I have to hand in 강세 쥐죠? 앞에 좀 안 돼요. I have to hand in my resume. 나 저기 이력서 넣어야 돼. 내야 돼. 자, 그 다음에 hand in도 있지만 우리 handout가 뭐예요? 뭐 이렇게 유인물 같은 거잖아요. handout 하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짜 handout이라는 구동사에 나온 거예요. 그때 붙여 쓰겠지만 I handed out 나눠줬다. my business cards. business cards은 명함이죠. business cards. 자, 내 명함을 나눠줬다.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명함을 나눠줬다. handout 손으로 밖으로 내주는 거니까 나눠주다. hand는 어디로 제출해서 넣다. 구동사가 이런 거예요. out의 강제. I handed out my business cards. 오케이? 자, 구동사 몇 개를 더 보면서 예를 좀 드릴게요. head 머리라는 것도 구동사로 많이 써요. 자, 머리는 어디로 갈 때 그쪽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향하다 의미. I'm heading out right now. 나 이제 나가 그럴 때 I'm going out이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I'm going out. 우리나라 사람들 나 지금 나가 I'm going out. 틀렸어요. 그렇게 안 씁니다. I'm heading out right now. 나 지금 나가는 길이야. 이런 얘기할 때 이 문장밖에 없어요. 꼭 외우세요. I'm heading out right now. go 절대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나 어제 너무 피곤해서 기절했어. 기절하다 pass out. 기절하다 faint 이런 동사보다는 pass out. 다 강세 뒤에 I passed out because I was so tired. 어제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잤다. 뭐 메이크업도 묻히고 잤다. 자, 그 다음에 blacked out. 이건 이제 어두운 색의 색깔 black이란 건 blackout은 정정이잖아요. 필름 끊겼다는 얘기예요. 술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자, 이런 것도 blackout 강세. I blacked out because I drank too much.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기억이 없다. 머릿속이 하얗다는 얘기죠. 자, I just want to wind down and relax. 자, wind down. 이거 wind 아니에요. wind 감다라는 얘기인데 투수들 공 던지면 뭐합니까? wind up해서 던지죠. 몸에 힘을 주고 긴장을 주는 건데 wind 하면 긴장 푸는 거죠. relax가 많이 쓰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take a rest and relax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걸 바꾸세요. 원어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고동사 wind down, 긴장 풀다. 자, I just want to wind down and relax. 집에서 뭐 할 거니? 그냥 쉬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편히 쉬고 싶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조만간 시작하죠. The Winter Olympics will kick off soon. 자, kick off. 그러면 자, 축구 시작할 때 중앙선에서 차지 않습니까? 그걸 시작하는 걸 킥오프라고 그래요. 미식 축구도 마찬가지로 저 끝에 골라서 쳐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킥오프라는 것도 장대한 출발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올림픽 같은 데 쓰기 좋죠. 출발하다, 개막하다 의미가 킥오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구동사도 좀 보셨는데요. get 동사의 활용과 이렇게 구동사의 활용만 여러분이 잘 해주시기 시작만 하셔도 동사가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전반적인 영어 문장 만드는 기술이 좋아질 겁니다. 자, 우리의 스피킹 약점 오늘은 동사 파트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